데드리프트란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역사적 인물들은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올렸을까요? 우선 시작은 18세기의 토마스 톰 햄이라는 인물로 시작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톰 햄은 1710년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영국의 스트롱맨으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토마스는 45킬로에 달하는 테이블을 이빨만을 사용하여 들어올리거나 납과 주석으로 만들어진 백납 접시를 종이 말듯이 말아버리거나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170킬로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목을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굉장한 근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토마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741년 에드워드 버논 제독의 포르토벨로 점령에 대한 축하 행사에서 높이가 있는 플랫폼에 서서 무게가 600kg 이상 나가는 물통을 어깨에 멜대를 감아 무릎을 구부리고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현대식 데드리프트와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발 뒤꿈치를 밀며 600kg의 물통을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국 조각사인 윌리엄 헨리 톰슨에 의해 토마스의 모습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물통을 들어올리는 것은 데드리프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작 지점이 데드리프트와 비슷하게 바닥에서 시작하며 다리와 등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올립니다. 무엇보다도 바벨을 양손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지만 3대 운동으로 500kg을 도달하기도 힘든데 600kg를 들어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단지 리프팅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체에 대해 배우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조지 바커 윈드십이란 보스턴 의사가 있습니다. 조지는 학창시절 키가 150cm에 몸무게는 45kg으로 작은 체구에 학생들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중 조지보다 덩치가 큰 학생이 이유 없이 조지의 책을 아래층으로 던져버리는 사건으로 인해 강해져서 복수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조지는 방과 후 매일 밤 링풀업, 로프 클라이밍, 딥스, 풀업과 같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수는 잊고 리프팅으로 인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로 열중했습니다. 그 후로 조지는 데드리프트에 기초한 뉴욕의 역도 머신을 이용하였는데 최고로 허용할 수 있는 중량이 고작 190kg였다고 합니다. 그 후 조지는 자신의 힘을 맞출 수 있는 자신의 머신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모래로 가득 찬 통에 밧줄과 손잡이를 부착하여 그 통 위에 플랫폼을 세워서 리프팅을 합니다. 이는 위에 말한 토마스의 리프팅과 비슷하지만 조지는 무게를 양손으로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조지는 무려 1180kg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구의 발명과 기구로 인한 그의 놀라운 근력 상승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헬스 리프트로 알려진 조지의 기구에 대한 ST 버전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헬스 리프트의 인기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876년 조지는 42세의 이른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거운 중량의 리프트는 위험하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부터 역도 공동체에서는 열성적으로 조지의 헬스 리프트와 비슷하게 들어올리는 즉 데드리프트의 여러가지 변형 운동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1891년에서는 유럽에서 헬스 리프트 대회가 열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많은 스타일의 데드리프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줄리어스 코가드라는 프랑스 레슬링 선수는 데드리프트를 300kg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데드리프트와 같은 복합 운동으로 인해 레슬링의 성과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한 손으로 136kg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오르그 하켄슈미트 그리고 한 손으로 167kg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아서섹슨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도의 고중량 훈련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리프터이자 서커스 광대인 헤르만 괴너는 양손 데드리프트를 360kg를 수행하고 한 손 데드리프트에서 무려 330kg를 하며 그의 가장 인상적인 업적은 손가락 각각 2개씩 총 4개의 손가락만으로 270kg의 데드리프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헤르만은 코끼리와 씨름을 하고 캐틀벨로 저글링을 하고 사람 7명을 앉혀 벤치프레스를 수행합니다. 헤르만은 이러한 놀라운 서커스 묘기로 인해 20세기 초의 데드리프트란 동작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그 후 1930년대에는 1925년 전국 역도 챔피언인 마크 베리가 등장했습니다. 마크는 힘과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와 같은 복합 운동을 알리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의 인기는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데드리프트의 기록도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데드리프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리프팅 대회를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화된 사람들의 데드리프트의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올림픽 초기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중량은 존 테리의 272kg였습니다. 그 후에 10년의 긴 시간 후에 밥 피플스라는 326kg의 데드리프트를 기록해내면서 존의 업적을 깨버립니다. 그 후에 또다시 1961년 캐나다의 역도 선수 벤 코트가 340kg를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바피플스의 326kg의 기록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벤코트의 기록은 1969년 미국의 선수 돈 컨디의 363kg의 기록으로 인해 1등의 영광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후 오랜 기간 돈 컨디의 기록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70년대에서 80년대 동안은 돈 컨디의 기록과 비슷한 기록을 만들어낸 인물은 빈스 아넬로의 362kg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1982년 댄 울버에 의해 410kg의 데드리프트 기록이 나오고 2007년 앤디 볼트는 455kg의 데드리프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6년 에디 오레이 500kg의 데드리프트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3대 운동인 데드리프트의 역사와 현대까지의 기록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